There are 1.6 million immigrant workers in Korea. And though we are becoming more aware of the need for mutual respect and multicultural understanding, there are still times when difference is met with prejudice. Then again, there are places like the healthcare clinic in Karibongdong, Seoul, which has been treating destitute foreign workers for 10 years. Over the years, the clinic has helped 410,000 foreigners neglected by the welfare system. It's run by Reverend Kim Hae-sung, director of the Global Village of Love and Sharing. Founded in 1992, the Global Village of Love and Sharing is an NGO that believes in human dignity regardless of race or nationality. The organization supports a shelter used by 4,000 people yearly, a soup kitchen that feeds over 210,000, an alternative elementary school with 120 children, and an online TV station that broadcasts in 13 different languages. All of these services are provided free of charge to foreigners in need. Reverend Kim led the movement to pass the 1998 law on the treatment of foreign workers. In 2001, he argued that crayons and color pencils labeled skin tone were racist and had the label changed to apricot. For over 20 years, Reverend Kim has lent a hand where it's needed most. He's a living witness to the history of multiculturalism in Korea. Meet him on this week's Heart to Heart.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바쁜 와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올해로 외국인 노동자 의원이 개원한 지 벌써 10주년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지 짐작이 가는데요. 감회가 어떠세요? 한마디로 감개무량한 부분이고요. 네. 참 기적의 연속이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정부 지원도 받지 못하지만 또 외국인 노동자나 중국 동포들 또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을 진료하면서 네. 이제 진료 검사, 수술 입원 이제 전부 무료로 지금까지 10년을 해왔습니다. 네. 그동안 41만여 명 이제 진료를 하면서 이제 생명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문 닫지 않고 네. 10년을 버텨왔다는 것 자체가 참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문 닫을 위기도 여러 번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3,600여 명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네. 한 1,500여 명 정도 10년 동안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죽음들을 보면서 이제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병원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저희 전 직원들이 쌍수를 들고 반대하는 겁니다. 왜 반대하시죠? 한국 사회에서 네. 의사가 병원을 만들어도 망하는 데가 속출하는데 당신 의사도 아니면서 네.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병원을 하겠냐는 거죠. 그렇죠. 뭐 우리 옛말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병원을 만들고 이제 10년을 지금 지내왔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시고 한번 박수를 쳐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노동자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으니까는 아파도 이렇게 쉽게 못 나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은 병에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좀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예. 그 중국 동포 하나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네. 발바닥에 못이 찔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불법 체류에 의료보험도 없고 돈도 없고 네. 또 조퇴를 하고 병원에 가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참고 일하던 중에 온몸이 이제 퉁퉁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결국 파상풍으로 이제 폐혈증이 돼서 이제 사망을 하고 그 사람 장례를 치르는데 속이 터졌습니다. 네. 병원에 한 번만 가면 살 수 있는데 네. 병원에 한 번 가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 장례나 치르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장례도 누군가는 치러줘야 될 일이지만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옳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병원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안타까운 사연은 어떻게 보면 10년 전의 일이었겠죠. 그렇습니다. 의원이 열리고 나서부터 개원하고 나서부터는 많은 외국 분들이 소식을 듣기도 하고 많이 오시게 됐죠.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 다 치료를 할 수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공짜로 해준다고 하니까는 네. 뭐 양재물이라도 마시는 그쵸. 심정으로 찾아오는 부분도 네. 있고요. 사실 집 떠나면 춥고 배고프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병까지 들면 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미등록 체류자, 이제 네.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이라거나 미입국한 사람들, 또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병원 문턱을 밟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저희에게 다 찾아오고 네. 오는 만큼 이제 진료, 검사, 수술 네. 입원 할 수 있는 만큼 다 무료로 이제 진행을 해 왔던 거죠. 그럼 그 많은 환자들 이렇게 좀 기다리는 시간이 많거나 그렇지는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뭐 네, 오면서 또 왜 빨리 안 해주느냐라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또는 이제 뭐 내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이제 과마다 이제 그 다르죠. 네. 또 줄 서 있는 숫자도 다르고. 근데 저 사람 나보다 늦게 왔는데 왜 먼저 들어가느냐고 네. 이제 항의하는 분들도 있고. 네. 뭐 그런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네. 이제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이제 10년 동안 해 왔고. 네. 지금 이제 41만 명 그 환자 저희가 꽃다발도 드리고 축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병원에 지금 스태프라고 하나요? 예. 의사님 그리고 간호사는 몇 명이 되시나요? 11명이 지금 있고요. 그 의사 4명, 이제 산부인과, 일반외과 전문의가 있고 네. 또 이제 정형외과 또 내과 이제 전문의 선생님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호사들, 간호조무사, 또 방사선사, 또 밥 해주는 분, 청소해 주시는 분, 뭐 앰뷸런스 운전해 주시는 분 네. 이런 분들이 함께 힘을 네. 합쳐서 병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물론 다 마음이 따뜻해서 동참하는 거겠지만은 자원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 지원 안 받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많은 비용은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계시나요? 저희는 받고 싶은데 받지 못하고 있는 네.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네. 참 여러 가지로 저희 인도주의적인 실천을 하고 어쩌면은 세계 속에 한국을 심어가는 네. 민간 의교의 역할 아니겠느냐. 그렇죠. 여기도 지원해야 된다 네. 하는데 아직 10년이 넘도록 네.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코이카나 정부 지원 받고 우리 외국에 나가서 도움을 많이 주잖아요. 근데 정작 한국 내에 있는 외국인한테는 그런 지원이 좀 없다는 게 좀 모순처럼 들리는데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그런 비용을 감당하고 계시나요? 그냥 개인 도네이션. 그 후원자들, 후원자들. 또는 이제 기업체의 후원 네. 이 두 가지로 지금 저희 병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경기 타지 않나요? 많이 타죠. 네. 특별히 이제 저희가 병원 1년을 유지하고 네. 이제 결산을 했습니다. 3억여 원의 빚이 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산을 놓고 참 겁이 와락났습니다. 이 병원을 조금 더 유지하다가는 저희들 나머지 모든 사업도 부도가 나고 이제 거덜나겠구나 네. 하는 위기감에 병원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문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1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발전이 있고 변화가 있는지 인터뷰를 하자는 거예요. 병원 문을 닫기로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참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무료 병원이 한국에서도 최초이지만 세계적으로 유일하다는 겁니다. 이 병원이 정부 지원도 받지 못하지만 참 한국을 세계 속에 심어가고 네. 또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그 한국의 사랑을 전달하는 민간 의교의 선봉인데 문을 닫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신문에 대수특필이 시작했고요. 그 기사를 보고 1,000원, 2,000원씩 보내준 돈이 약 열흘 만에 3억여 원이 들어왔습니다. 빚을 다 갚았고요. 또 시작했고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리봉의 기적, 이제 외국인 노동자 전용 의원 네. 이런 이제 수식어가 이제 붙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 멋지네요. Well, Reverend Kim Hae-sung entered the clergy and has devoted himself to helping destitute foreign workers for over 20 years. So he is a living witness to the history of multiculturalism in Korea, and he has some amazing stories to tell. So we'll be right back after this with more of those stories. Stay with us. 이제 병원, 급식소, 쉼터가 다 문을 닫게 됐습니다. 네. 근데 화재보험도 들지 못하고 참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지 또 다치거나 죽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참 눈앞이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Reverend Kim has saved countless of lives with his devotion to helping the poorest and most underprivileged members of our society. 지금 우리나라에는 외국인이 160만 명이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우리나라의 중소도시보다는 더 큰 인구고
또 최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도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도 많이 나아진 현실이 아닌가요? 어떤? 많이 나아진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고용허가제도 10주년을 맞이하면서 네. 일각에서 이제 폐지해라. 참 노예적인 그 근거들을 좀 해소시켜 달라 하고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도 이제 정부가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부가 말하는 다문화 가정은 한국인의 외국인 배우자, 그러니까 한국인과 외국인 그렇죠. 커플만 네. 이제 다문화 가정이고 그들의 자녀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가정과 자녀는 다문화 가정이 아니고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네. 또 이제 그 중국 동포들과 그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유학생들과 그 자녀도 다문화 가정 아닙니다. 더군다나 불법 체류자들의 자녀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무국적에 불법 체류에 의료보험도 없습니다. 네. 이제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린이집을 만들고 아동센터를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네. 이제 그런 참 안타까운 현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마음 아픈 일입니다. 네. 그러면 병원도 10주년을 운행하시면서 완치돼서 이렇게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고 또 연락 오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깨끗이 뭐 치료받고 네. 이제 건강한 몸으로 일하면서 네. 이제 거꾸로 와서 봉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뭐 대학병원에서 이제 간 경화 증세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에 입원해서 어떻게 치료를 받다가 참 봉사 문고리 잡았는지 모르지만 깨끗이 완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과 그 어머니는 참 우리 병원이 생명의 은인이다. 장사를 하시는데 이제 네. 때마다 네. 이제 뭐 양념 종류, 고춧가루, 뭐 배추 이런 것들을 뭐 잔뜩 실어다가 이제 저희에게 주시기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최고의 공공 외교관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병원은 이제 개원 10주년이지만 지구촌 사랑 나눔 안에는 뭐 병원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뭐 다른 사업이 많죠. 무료 급식소, 학교, 그룹 홈 다양한 진업 분야가 있는데 좀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는 이제 외국 이주민을 위한 이제 단체입니다. 네. 한국에 와 있는 외국 이주민, 이제 중국 동포나 소련 동포들, 또 외국인 노동자들, 또 이제 다문화 가정과 그 구성원들, 또 이제 유학생, 또 이제 난민 신청자, 또는 이제 해외 공관원이나 이제 상사 주재원들 네. 이런 사람들까지 이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이제 기관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외국인들의 자녀들 학교를 가지 못하고 이제 방치돼 있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제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3개에 이르고 있고요. 또 부모 없는 아이들은 이제 4개의 그룹홈에서 20여 명을 저희가 돌보고 있기도 하고 네. 또 이제 학교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 학교가 4개가 됐습니다. 한 200여 명 학생들을 받아서 이제 무상으로 전부 이제 교육을 받도록 네. 지금 배려하고 있고 또 15개 방송국도 있고요. 상담센터, 통역센터, 콜센터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네.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업과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주 계속 잘 될 것만 같아요. 병원은 좀 어려운 시기가 많았다고 하셨지만은 작년에는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무료로 그 새끼를 제공하는 급식소에서 불이 났다고 들었는데 그 방화를 했던 분이 외국인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이 외국인이 그런 곳에서 불을 피웠을까요? 예, 중국에서 온 분이 저희 쉼터에 네. 입소한 지 사흘 만에 이제 급식소에 불을 질렀습니다. 네. 이제 급식소가 전소됐고요. 이제 소방관들이 와서 진화를 했지만 이제 병원, 급식소, 쉼터가 다 문을 닫게 됐습니다. 네. 이제 나중에 이제 CCTV를 살펴보니까 이제 그 중국에서 오신 분이 네. 방화를 한 것이 네. 이제 밝혀졌고요. 그런데 참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네. 근데 화재보험도 들지 못하고 참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지 또 다치거나 죽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참 눈앞이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치료까지 해주는 자리에 네. 불을 지른 놈이 어디냐는 거예요. 참 화가 치밀어 올랐고 이제 병원을 쫓아갔습니다. 뭐 얼굴에도 마주치면 뺨이라도 한대 후려칠 요량으로 쫓아갔는데 이제 뇌 수술을 받고 있더라고요. 만나지 부상받았던 못했고요. 중에 예. 한 명이었나 보죠. 그 네. 대피를 하다가 이제 부상을 네. 당했고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지를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록 화가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명색이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저에게 피해를 끼친 그 사람을 제가 용서하지도 못하고 미워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된 부분이고요. 또 오늘처럼 이렇게 언론에 종종 나가서 내가 뭐 외국인 중국동포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일하고 있다라고 뭐 떠들기도 하고 또는 심지어는 이제 그 정부를 상대로 네. 이런 어려운 사람들 정부가 나서 도와주라고 이제 큰 소리를 치고 이제 시위도 하고 그런 사람이 저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제 네.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가서 그 환자를 만나서 네. 제가 거꾸로 미안하다고 이제 사과도 하고 그 가족들을 만나서 이 병원비 내가 책임질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그리고 이제 만일 사망하게 된다면 장례비나 화장까지 내가 책임질 테니 나에게 연락을 해다오. 이틀 뒤에 사망했다는 이제 비보를 들었고요. 이제 장례와 모든 것들을 다 제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은 이미 이혼한 상태에서 어린 두 자녀를 네. 이제 할머니도 없는데 할아버지 86세 되신 분이 지금 중국에서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그 아이들 누가 키워야 되느냐? 네. 근데 키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두 아이를 이제 입양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준비를 이제 하고 이제 한참 서류를 밟고 있는데 이제 저희 교회에 어떤 중국 여자분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새로 오신 분 소개를 하는데 앞에 나와서 먼저 제 귀에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제가 화들짝 놀랬죠. 내가 차마 당신을 소개할 수 없으니 당신이 마이크에 대고 직접 소개를 해달라 네. 했더니 여기 그 방화를 한 사람 네. 이혼한 마누라가 바로 접니다 하고 나타난 거예요. 좀 사람들이 뭐 참 그 하여튼 그 외마디 소리를 다 질렀고요. 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제가 키워주겠다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됐다는 거죠. 고맙다고 찾아왔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제 그 다음에도 이제 계속 제가 입양을 하려고 추진을 하던 중에 참 예전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네. 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아이를 데려다가 아들로 삼아서 이제 길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그 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만은 네. 그 아들 같은 경우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평생을 이제 그렇죠. 자기는 그 두 아들을 죽였는데 네, 네. 자기를 용서해주고 이렇게 받아준 그럼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도 자라나서 자기 아버지는 불을 질렀는데 이제 그 두 아이를 제가 키우고 있다는 그 사실을 언젠가 알게 될 테고 네. 그렇다면 얼마나 충격적이고 또 괴로울까 하는 생각에 그 엄마를 설득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엄마가 키우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지 않느냐. 그렇죠. 네. 그리고 당신도 아이들이 컸을 때 엄마로서 떳떳하게 대접도 받고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당신이 키우도록 하고 네. 내가 대학 나올 때까지 지원을 하겠다. 해서 지금 한국에 데리고 왔고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만 네. 이제 그 엄마가 엄마도 같이. 토요일마다 이제 한 번씩 와서 만나면서 네. 이제 관계를 회복하고 있고 이제 엄마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영화 한 편인 것 같으네요. 그 방화를 하셨던 분은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극단적인 일을 하셨는지 이유는 밝혀졌나요? 예. 그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제 고시원에 방을 한 칸을 얻었답니다. 이제 가방을 넣어놓고 이제 샤워를 하고 나와 보니까는 가방이 없어진 거예요. 거기엔 돈도 들어있고 뭐 여권과 모든 짐이 들어있는데 가방이 없어지니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러면, 황당한 거죠. 그렇죠. 이제 주인을 만나서 이제 항의를 했는데 주인에게 뺨 3대를 맞았답니다. 네가 문을 잠그지 않고 네가 잃어버리고 왜 나한테 항의를 하느냐. 이 사람도 화가 나니까 이제 머리로 이제 그 주인을 들이받고 이제 코피가 터지고 경찰이 오고 도망을 치고 그러면서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네. 여권도 잃어버리고 뭐 그런 과정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되고 네. 그런 저희 쉼터에 이제 흘러 들어와서 이제 그날 아마 술을 좀 마셨다는 얘기도 있고요. 약간의 이제 그런 뭐 복수심 네. 또는 이제 뭐 정신적인 뭔가. 뭐 네, 결함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뭉쳐져서 아마 불을 지르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힘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도와줄 사람도 많은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도 많은데 굳이 외국인 또 불법 체류하는 굳이 그런 분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나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말씀을 얼마 대답을 전에도 하시나요? 이제 네. 라디오 생방송을 하는데 이제 네. 요즘 SNS나 또는 뭐 이메일 뭐 이렇게 쌍방향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갑자기 돌발 질문 하나 하겠다고 하면서 네. 이제 문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외국인들 중에 불법 체류자들은
강제 추방을 시켜야 될 대상들인데 네. 그들을 도와주는 이유가 뭐냐고 그렇죠. 이제 질문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죠. 일본 내 불법 체류 1순위가 어느 나라 사람들이더냐? 한국 사람들입니다. 미국에 250만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데 30만, 40만 명이 한국인 불법 체류자입니다. 그러면 그들부터 추방시켜달라고 우리 청원운동도 하고 뭐 시위도 하자고 했더니 사회자가 딱 알아들으시고는 아이고 됐습니다. 우리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하고 이제 말을 끊더라고요. 어쨌든 한국인이지만 해외에 살고 있는 이들을 우리가 재외동포라고 부릅니다. 네. 그 재외동포가 무려 729만 명이나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이주민으로 살아가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처지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중에 나가 있는 한국인들 따뜻한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와 있는 외국인들도 우리가 따뜻하게 보살피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Well, the healthcare clinic for foreigners has treated 410,000 people over 10 years. It's still up and running despite not having enough funds or manpower. We visited the clinic where foreign workers in need have found rest and hope. The healthcare clinic has been serving foreign workers for 10 years. Located on the second floor, the clinic bustles with an average of 30 to 40 patients each day. 저희 외국인 노동자 전용의원은 2004년 7월에 설립되어서 1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41만여 명의 외국인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고요. Because it provides free service for foreign workers marginalized from the welfare system, especially illegal immigrants who are unable to go to hospitals, the clinic is becoming known through word of mouth. The number of patients is continuously increasing. 여기는 무료로 병원으로 하니까 워낙 의사 선생님들거나 자세하게 그나 어디 아픈지 물어보고 잘 치료해 주는 거예요. 도움되고 뭐 이거 많이 도움되죠. 우리 어머니도 위가 너무 아파서 여기 와봤는데 약 사시고 지금 많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Public health doctors and nurses in 3 departments, internal medicine, surgery and orthopedics, and volunteers are on standby 24/7. 강도 높은 노동을 하시니까 이제 과사용으로 인해서 뭐 허리 통증이라든지 손 통증, 뭐 디스크 질환 뭐 이런 종류의 많이 오시고요. 이런 종류의 질환이 많이 오시고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일하다 다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또 오시기도 합니다. The clinic has treated over 410,000 foreign workers, sharing their joys and sorrows. Quality medical treatment and the warm hearts of the staff members will continue to give hope to foreign workers going forward. I'm here with Reverend Kim Hae-sung, director of the Global Village of Love and Sharing, an organization that believes love transcends race and nationality. 목사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도 많으셨고 어떻게 보면 생명을 이렇게 위험하게 한 경우도 있었는데 스스로 이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하게 되는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물론 목회자로서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는 뭐 당연하다 아니면 이런 걸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대표님께서 아까 조금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개인적인 경험에서 이런 공감대가 생겼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 네. 서울에 전학을 왔습니다. 근데 첫날 학교를 갔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놀려대는지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네. 나중에서야 놀리는 이유를 알았는데 제가 이제 책 보자기에 책을 싸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넓은 보자기에 책하고 도시락을 둘둘 말아서 여학생들은 이제 허리에 질끈 동여매고 남학생들은 이제 가슴에 동여매고 다녔습니다. 네. 근데 아이들은 책가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소풍을 하느냐고 놀려대는데 이제 영문도 모른 채 눈물을 흘렸고요. 한 보름쯤 지났을까요? 담임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제 국어책 읽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네. 열심히 읽기 시작했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웃음소리가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투리 억양이 이상하다는 거죠. 네. 결국은 이제 더 이상 읽을 상황이 아니라 저는 주저앉았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근데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불러내고 반장 아이를 불러서 제 뺨 세대를 때리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뭐 반장 아이야 뭐 선생님 지시였기 때문에 힘을 실어서 제 뺨새대로 후려쳤고요. 들어와서 만져보니 우툴두툴 부풀어 있는데 참 서울에 괜히 올라왔다라는 생각. 또는 아니, 이제 그 이유가 뭐죠? 왜 뺨을 세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골에 계신 엄마 아빠도 보고 싶고 친구들도 보고 싶고 어떻게 시골에 다시 갈 수 없을까? 네. 뭐 상념에 젖어 또 다시 눈물을 흘렸는데 저를 또 불러냈습니다. 반장 아이를 시켜서 뺨 세대를 또 다시 때리도록 지시했고요. 그제서야 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삼키고 이를 악물었죠. 참 또다시 울었다가는 또다시 뺨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절박한 막 두려움의 몸서리를 네. 쳤던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160만이나 되는 외국인 체류자들이 한국 생활이 얼마나 전쟁과 같은 고통일까 하는 생각을 이제 미루어 짐작해보는 부분이고요. 네. 참 언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출신 국가도 다르고 네. 생활 문화 습관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한국에 와 있을 때 참 얼마나 많은 아픔도 있을까 하는 네. 것들을 이제 유추해 보는 부분이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어릴 적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지 많이 이제 배울 것 같은데 아이들도 사실 학교에서는 악의 없이 그냥 모르니까 이렇게 말을 좀 함부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다문화 가족 아이들에게 좀 자기 방어라고 하나요? 아니면 많은 아이들이 만약에 그런 뭐 너 어디서 왔니 뭐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그렇게 상처받지 않게끔 혹시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권해줄 수 이제 있는. 제가 키우는 예. 삼남매 네. 아이들에게 네. 이제 어디 처음 만나는 사람, 처음 가는 자리가 있다면 네가 먼저 일어나서 우리 엄마는 누구고 아버지는 누구고 나는 한국에 태어난 한국 사람입니다라고 소개를 해라. 유창을 한국말로 예, 하면 이제 그렇죠? 유창을 한국말로 이제 하죠. 그러면 그분들이 또 듣고서는 아이고 한국말도 잘하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어디서 배웠니? 네, 그러니까 이제 참 네. 사실은 이제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도 소중하지만 네. 사실은 다수 한국인들의 의식이 바뀌는 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참 그 다문화 사회는 요원하다고 생각 들어지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다문화인 차별 금지에 관한 이제 법률을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번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네. 다들 의아하게 여겼던 것이 외국인에 관한 문제라면 이제 법무부나 노동부 또는 이제 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다문화인 차별금지법안을 왜 제출하냐는 거예요. 네. 근데 기획재정부는 이름 그대로 그 국가의 미래를 기획하는 게 기획재정부입니다. 다문화인 차별을 하다 보면 이제 프랑스 인종폭동 사태, 미국의 이제 버지니아 공대 같은 사건들 터지고 또 그런 사건이 터지면 반대급부적인 사건이 또 터지는 거죠. 네. 이제 반다문화주의, 인종 혐오주의자들이 또 벌이는 사건들이 있는 것이 이제 노르웨이 사태죠. 77명을 죽였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막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서서 이제 다문화인 차별금지법안을 지금 제출하고 있는 그 상황에 이르러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이들도 피부색이 다른 한국인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것을 법으로 제정하기보다는 이제 캠페인을 하고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저 사람 왜 원숭이 같이 생겼어 하고 동양 사람을 보고 이제 아이가 그 지적을 하면 엄마가 입을 틀어막습니다. 네. 만일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인종차별적이라고 신고를 하면 그 부모가 벌금을 내야 되는 벌금 내죠. 거예요. 네. 그러니 아이들 입을 틀어막고 집에 와서는 이제 너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나는 거다. 그렇죠. 잡혀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아이가 다시는 그러지 않는 거죠. 그런데 캠페인이나 교육 정도는 그렇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처벌을 받지 않으면 이게 부지하 세월로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법도 제정하고 네. 캠페인과 교육을 병행하면서 이제 빨리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제 다문화 사회를 좀 우리가 이루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Reverend Kim's efforts to win acceptance for immigrant workers has produced some amazing results. Take a look at one of them, the Global Village School, and this is an alternative school for children from multinational families. Let's take a look. The School of Global Sarang was established in 2010. As the first government-approved private alternative school for elementary students in Korea, the school provides regular school curriculum for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Moreover, the school is helping to nurture global talents by providing intensive education in more than 3 languages, including English and Korean. This is to ensure that language is no longer a weakness, but a strength.
The School of Global Sarang also teaches its students how to harmonize with others by providing diverse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cluding chorus, art, and football. This is to help the stud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adapt better to the Korean environment. 처음에 오면 물론 예쁜 친구들도 있지만 정서적으로 불안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어도 서툴고.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일반 사회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는 눈도 잘 안 마주치고 수업도 제대로 하지 않다가 이제 이곳에 와서 안정을 찾고 배우고 친구도 사귀고 친구들 사귀면서 나와 다르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느끼게 되면서 아이들이 점점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걸 볼 때 너무 감격스럽고 보람이 있지요. Reverend Kim respects the dignity of every person, regardless of his or her race or nationality. He believes that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re remarkable individuals who will someday lead the future of Korea. 지구촌 학교는 대한민국 최초의 초등 대안학교이고 지금도 유일합니다. 또 다문학교로서도 최초의 출발이고요. 이런 학교가 각 시도별로 전국적으로 만들어져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나 이주아동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The School of Global Sarang cultivates the dreams of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We look forward to their bright future. 그 지구촌 국제학교 역시 병원처럼 뭐 문턱은 전혀 없을 것 같으네요. 문턱 있긴 합니다. 있습니까? 어떻게 문턱 있죠? 저희가 지구촌 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처음 이제 개교하려고 했는데 네. 이제 한국어와 영어가 이제 공용 언어이고 엄마의 모고도 가르친다. 그런데 이제 입학금 등록금 무료에 이제 뭐 스쿨버스 급식도 다 무료다. 자가용을 타고 있는 이제 한국인들이 막 왕창 몰려온 거예요. 네. 당신들을 위한 학교가 아니라 이런 다문화 가정이나 이제 외국인들의 자녀, 불법 체류자들의 자녀들을 이제 교육에서 만든 학교입니다. 좀 양해를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이제 정중하게 이제 돌아가시도록 했고요. 이제 그런 문턱은 하나 있고요. 이제 대신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나 또 중국 동포들의 자녀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또 해체 가정의 자녀들을 이제 받고 이제 통합 교육을 위해서 일부 이제 한국인들의 자녀도 이제 저소득층 자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학생 수는 어떻게 되죠? 총 150명 학생들이 공부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교 초등학교가 있고 이제 위탁형 중학교 또 위탁형 초등학교 그리고 이제 예비 학교가 새롭게 하나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한국의 다문화 가정으로 이제 한국인 외국인 배우자 중에 이제 한국 남자 외국 여자 커플이 이제 90%입니다. 시집온 90% 여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전부 처녀들만 오는 건 아닙니다. 현지에서 자녀 낳고 이제 결혼하고 살다가 이제 이혼을 하거나 사별하고 자녀들을 놔둔 채 재혼을 오는 여성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이상 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현지 남겨진 자녀들을 초청할 수 있고 학교 다닐 수 있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온 아이들 엄밀히 따져보면 순수한 외국인이죠. 외국 국적자에 한국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 엄마 찾아 한국에 오는 거죠.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있다고 해서 가긴 하지만 초등학교 상급 학년 이상이 학교 거의 다 그만두게 됩니다.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 그저 학교에 가서 어떻게 버텨나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비 학교를 인가받고 이제 저희한테서는 이제 한국어를 먼저 배우고 한국 생활 문화를 먼저 배운 다음에 적응하게 되면 이제 일반 학교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예비 학교까지 4개의 학교가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졸업 학생들도 2학년이 이제 졸업을 했고요. 저희 학교에 왔던 아이들 중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이제 전부 학교를 이탈하지 않고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학교를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공교육에서 다문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긴 합니다만 초등학교 때 그 15%가 학교를 이탈합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15%나요? 한국인 초등학생 이탈률이 220배나 됩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가면 30%가 이탈하고요. 고등학교 때 가면 70%가 학교를 이탈합니다. 이 아이들 어디에 가서 뭐 할 거냐는 거죠. 이제 이 아이들을 좀 어떻게 학교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느냐. 사실 이 아이들 잘 키워낸다면 이제 버락 오바마 같은 인물도 되고 뭐 이제 인물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이제 뭐 프랑스 인종 폭동 사태를 터뜨리는 이제 뭐 그런 폭력 이제 주범이 되는 참 안타까운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이제 우리가 끌어안고 보육하고 교육하는 이 일들이 이제 어린이집
학교 네.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졸업한 학생들은 뭐 대학도 진학하고 우리 아직 일반 대학까지는 안 갔고 네. 이제 지금 고등학교 진학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 상태입니다. 진학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까지 진학을 하게끔 하는 게 목적이신가요? 학생들은 어떠세요? 똑같은 그 수많은 보통 한국 학생들과 같은 길을 가기를 바라시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네. 30여 년 만에 네. 학교에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총 동문회에서 자랑스러운 이제 그 뭐 선배라고 이제 상을 하나 줘서 받았습니다. 근데 상 받는 자리에 저희 같은 반 친구들도 좀 와 있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공부도 하지 않고 뭐 잠이나 자다가 선생님께 매일 매 맞고 하던 친구들 저는 다 굶어 죽은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굶어 죽기는커녕 뭐 보디가드 몇 명 데리고 막 큰 차를 타고 와서 성공하셨군요. 어깨에다 힘주고 있는 네네. 야 공부 잘한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공부 잘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라는 건 이제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가능하면 첫 번째 목표가 이제 언어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입니다. 어쩌면 어릴 때 엄마가 한국어를 가르치죠. 네. 그런데 이 외국에 시집 온 여성들은 이제 한국어를 잘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제 비디오나 텔레비전을 네. 틀어놓고 이제 강제로 시청하게 하면서 보충해주고 싶은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 이제 비디오나 텔레비전 중독 증세에 빠지는 아이들도 있고 뭐 그 대인 기피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듣기는 잘하는데 이제 말하거나 읽거나 쓰기를 못하는 거죠. 이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입학해서 받아쓰기라면 전부 빵점이죠. 또 학교에서 알림장, 전달장을 적어오거나 너무 통신문을 어렵더라고요. 가져오면 그 예. 엄마가 읽지를 못하는 거죠. 그쵸.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제 빈 가방만 들고 다니니 선생님도 참 짜증이 날 일이고요. 네. 이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한국어 또 엄마의 모국어를 같이 가르치고 네. 또 이제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중국 엄마 아이에게서 태어난 아이인데 네. 중국어를 잘하죠. 중국어학과 중국어학과를 갔다. 사실 한국어 선생님보다 중국어를 더 잘하는 아이죠. 조교 역할도 하고 장학생이겠죠. 그 아이가 졸업을 하면 이제 뭐 그 외교 무대에서 일하거나 그쵸. 아니면 방송이나 또는 현지 진출 그 기업이나 네. 무역 거래에 종사한다면 얼마나 대접받는 그 인물이 되겠습니까? 또 저희 이제 그 3남매 중에 큰 딸 아이는 이제 모델 되고 싶은 이제 그 꿈이 있습니다. 네. 사실 장윤주 씨가 이제 이 아이를 만나주고 이제 격려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네. 사실 대한민국 수천 명 모델 중에 피부색이 까만 흑진주 모델도 한두 명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죠. 참 피부색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이제 치명적인 약점일 수도 있지만 네. 최고의 장점으로 바꿔주자는 거죠. 네. 또 언어의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아이들, 언어의 최고의 장점을 가진 아이로 탈바꿈시켜내자는 거죠. 네. 그래서 꼭 필요한 인물로 좀 성장하도록 하는 것. 네. 개 중에는 이제 체육에 참 그 특기가 있는 아이도 있고, 네. 뭐 예술, 노래라든지 뭐 악기 연주라든지 이런데 또는 이제 뭐 그 기계 네. 또는 뭐 이제 뭐 손으로 만드는 일들 네. 원예라든지 제과제빵 그쪽에는 어릴 때부터 그 특성을 좀 살려서 좀 성장할 수 있도록 네.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좀 하도록 하는 학교 다양하고 만들어가고 어떻게 있습니다. 보면 창의력을 굉장히 권장하는 학교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 필요하다는 그런 학생들을 배출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모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왜 미국에서 키모라 리라는 반한국과 흑인 엄마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모델이 세계적인 모델이 되잖아요. 샤넬도 이목구비가 하고요. 뚜렷하고 그러니까요. 아까 사진 봤는데 이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또 지금은 또 최근에 벌이신 사업 중에서는 이제 스리랑카에서 그 구호기관을 이제 설립하셨다고 들었는데 스리랑카에서의 또 그 인연이 된 게 굉장히 재밌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청년과의 인연 때문에 뭐 대통령까지 만나셨다는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예, 이제 제가 그 스리랑카를 1년에 서너 차례씩 방문합니다. 네. 갈 때마다 어김없이 잡히는 일정이 이제 대통령과 만나서 이제 오찬 만찬을 하는 일이고요. 와우, 네. 그런데 이제 한 3년 전 대통령과 식사를 하면서 대통령께서 그동안 이제 쓰나미 때 네. 또 여러 가지 도와준 일이 고맙다고 하시면서 선물 하나 크게 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시려고 큰 선물을 준다고 할까? 코끼리 한 마리 줄 테니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참 강아지 한 마리도 아니고 업고 하고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참 거절을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거절하고 예. 대통령의 선물을. 예. 그럼 가져올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달 뒤 이제 한국 일간지 하나에 코끼리에 관한 큰 기사 하나가 실려 있더라고요. 네. 한국에 코끼리 9마리가 있고 암코끼리 3마리가 있는데 나이가 많아서 다 출산이 중단돼 있다는 겁니다. 이제 외교통상부가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이제 다 실패한 것이 이제 코끼리는 희귀동물, 네. 멸종동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매매, 거래, 이동이 전면 중단돼 있고요. 이제 그 기사를
보았는데 제목이 새끼 낳을 처녀 코끼리 한 마리 구할 수 있나요? 뭐 이런 기사 제목을 본 거죠. 네. 무릎을 쳤습니다. 땡. 야, 주겠다는 그쵸. 코끼리도 싫다고 했는데 그쵸. 코끼리 이렇게 소중한 걸까? 스리랑카 대통령께 연락을 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코끼리 한 마리 주겠다고 한 약속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끼 낳을 암코끼리를 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 이제 코끼리 도입 작전이 시작됐죠.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서울시장에게 연락하고 서울 과천 동물원 원장이 쫓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왕이면 동물원에서 태어난 그 새끼 코끼리 네. 훈련된 암수 한 쌍을 받아오면 가장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맹수 중에 맹수가 사자 호랑이가 아닙니다. 사실은 코끼리예요. 그래요? 동물 사육사 중에 코끼리 사육사가 가장 희생자가 많습니다. 이제 덩치가 너무 크기 네네네네. 때문에 뭐 벽에 놓고 문지르거나 아니면 뭐 발로 똑똑하잖아요, 밟거나 또. 또 그쵸. 코로 예. 감아서 던지면 그냥 박살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훈련된 코끼리 이제 한 쌍을 받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대통령에게 또 연락을 했죠. 그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끼리 한 쌍을 데려왔는데 배로 실어 온 것이 아니라 비행기로 실어 왔습니다. 그 비용이 1억 8,700여만 원이고요. 지금 이제 과천 서울대공원 동물원에 있고 그 앞에 팻말에 네. 이제 스리랑카 대통령이 김혜성 목사에게 선물한 코끼리 한 쌍이다 하고 이제 코끼리 해설사가 하루 종일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새끼는 낳았나요? 아직 안 낳고 이제 좀 있으면 예. 낳을 겁니다. 그런데 다들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떻게 스리랑카 대통령을 알게 되냐라는 거죠. 예. 뭐 제가 처음부터 스리랑카 대통령을 안 건 아니었고요. 네. 한 20년 전쯤 이제 제가 성남에서 일할 때 경기도 광주를 다녀오는 길에 그 산업도로 버스 정류장에 네. 외국인 2명이 서 있는 거죠. 근데 걔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제 눈에는 외국인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쳐 지나가는데 추운 겨울에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웅크리고 서 있는 모습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차를 세우고 쫓아가서 물었더니 일자리를 구하러 간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내가 당신을 도와주는 사람인데 같이 가자. 데리고 와서 이제 함께 밥도 먹고 직장을 구해줬죠. 네. 그 다음 일요일부터 이제 스리랑카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스리랑카 공동체를 만들었고요. 아, 예. 이 사람들이 4월에 설날이 있습니다. 이제 설날 행사를 크게 하고 싶은데 그 모여 있는 2명 친구의 작은 아버지 하나를 초청해 달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당시 야당 국회의원이고 직전 노동부 장관일 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 한 개 다 보내준 거예요. 해외 취업을 시켜준 거죠. 얼마나 고마운 분일까요? 네네. 그래서 그분을 초청하고 극진히 대접을 했죠. 네.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초청해서 처음으로 스리랑카를 가보게 되고 네. 그렇게 몇 차례 왔다 갔다 하던 중에 그분이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다음 대통령 선거에 네. 출마해서 당선된 마힌다 라자팍사라고 하는 현 대통령이시고요. 그분이 재선돼서 지금도 대통령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길거리에 서 있는 외국인 2명 참 안쓰럽다고 안아준 것뿐인데 대통령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요. 암수 코끼리 한 쌍을 선물 받은 거죠. 외국 이주민들 따뜻하게 보살피는 것은 이제 복 받는 지름길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끼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스리랑카의 구호기관을 설립하시기로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건 또 스리랑카 어떻게? 대통령께서 이제 땅을 몇십만 평을 저에게 이제 99년 임차 이제 예. 무료. 예. 그래서 이제 그 땅에 지금 이제 그 고아들 그리고 이제 뭐 지뢰를 밟거나 해서 장애 아이가 된 아이들, 네. 장애 아동들, 그 이제 젊은이들이 사망하고 이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이제 노인들, 네.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전부 모아서 이제 사회복지설에 이제 모범을 만들려고 지금 이제 일을 시작했고, 이제 스리랑카에 이제 NGO 등록도 이미 마쳐졌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스리랑카 이제 새로운 복지 이제 그 꿈꾸면서 지금 그 동산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버리신 사업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건강하시죠? 건강은 못합니다. 건강 못. 사실 오래전부터 이제 간이 안 좋아서 이제 뭐 쉬라고 하는데 뭐 네. 영원히 쉴 날이 온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이 안 좋아서 약을 한 20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제 합병증세로 이제 당뇨가 생겼고 당뇨약을 또 오래 먹다 보니까 이제 고혈압이 생겼다고 하고 또 올해 이제 타클로반이라고 하는 이제 필리핀 태풍 피해 지역 네. 가서 이제 봉사하다 허리를 다쳤습니다. 또 허리약도 먹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약 먹고 버티고 있는 과정이지만 뭐 제가 해야 될 일은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도 쉬엄쉬엄 좀 약도 드시는 것도 좋지만은 좀 쉬어가시면서 하셔야지 오래오래 하시고 더 많은 분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몸을 혹사하시면서 열심히 뛰는 이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또 시청자들이 좀 더 도와줘야 하는 그런 이유를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의 가족이 소중하듯이 그 외국인들의 그 가족들도 우리의 이웃처럼 따뜻하게 보살피는 것이 어쩌면 그들의 인권도 보장할 뿐더러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들도 이제 외국인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가 우리도 살기 좋은 사회인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도 외국 이주민들 따뜻하게 안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정말 많이 해주셨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많은 좋은 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And that was our conversation with Reverend Kim Hae-sung. You can watch this program once again to listen to his wise words of wisdom and the stories that he's told on our homepage, arirangtv.com.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and join us again next time for more Heart to Heart. Bye-bye.